안녕하세요 붕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네. 아직도 물론 3월이면은 그렇게 또 더운 날씨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몹시 추운 날도 아닌데요.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아침 기온은 좀 낮은 편입니다. 대략 한 0도에서 1도 정도. 영상의 날씨이긴 합니다. 살짝 이제 쌀쌀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23도면은 좀 야외 활동하기에 살짝 더울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하면.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둘 다 나쁨이네요. 그게 별로예요. 이런 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 이건 결국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웬만하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공기층이 좀 안정되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좀 안 일어나는 편이죠. 지표면이 식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더욱 아침 산책을 즐기는 분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재미난 뉴스를 좀 하나 확인을 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여러가지 수행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데 예체능, 특히 체육 수업 중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줄넘기인데요. 줄넘기를 등급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줄넘기를 좀 잘해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줄넘기 하는 방법들을 터득을 해야 이게 그 정규 과정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게 좀 진짜 좀 새롭고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마 인천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한 중반쯤에, 한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대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저학년부터 9학년까지 일정 정도 줄넘기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그냥 정자세로 이렇게 줄을 딱 넘기면서 점프하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나지만 2단 뛰기, 우리 어렸을 때 2단 뛰기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근데 잘하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9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줄넘기. 그 다음에 우리 곱하기라는 표현을 썼죠.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서 이제 줄을 잡으면서 넘는 방법, 곱하기. 아니면 또는 한 발로 뛰기, 또는 앞으로 뛰어가면서 뛰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막 줄넘기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막 한편에 댄스를 보듯이 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에 줄이 있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춤을 춘다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줄넘기를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인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초등학생들이 줄넘기를 좀 잘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줄넘기를 일종의 평가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줄넘기의 외주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의 이제 현대인들의 라이프 생활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초등학생을 둔 이제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맞벌이를 하고, 평소에 좀 이른 시간에 함께 해줄, 그런 여유가 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런 어린 자녀를 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쉬운 선택 중에 하나가, 뭐 쉽다면 쉽고 또 부담이면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죠. 바로 학원에 보내는 거. 그만큼 요즘에는 예체능 분야의 학원들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체육 분야.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봤어요. 길을 다니다 보면 무슨 줄넘기 학원, 무슨 줄넘기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문구들.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는 그런 학원 승합차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승합차에 초등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대상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와, 요즘에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그런 줄넘기 수업 간편하잖아요. 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하는구나. 많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거꾸로 밖에서, 학교 밖에서, 공교육 밖에서, 사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 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사실은 학교 선생님 말이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학원 가서 배우고 오라고. 어떻게 보면 한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지금 학부모들이 보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당연하다고 요즘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 공부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책을 읽게 되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육이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전히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체능의 영역, 뭐 음악이나 미술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음악학원, 미술학원 얘기가 아닙니다. 체육학원, 드디어 특정 분야의 체육학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문적인 그런 운동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문적으로 그냥 뭐 잘 모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아는 선생님한테 그게 사교육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제대로 배웠어요.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살짝 좀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들지도 않나요? 우리가 줄넘기 같은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전에 해오던 건데 그냥 친구하고 단둘이서 같이 놀면서 하던 줄넘기, 일종의 놀이 비슷한 거였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학원을 다닌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 타기 수업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전거 타는 방법도 외주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제가 목격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는 약간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여튼 설정을 합니다. 어디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거는 이런 정책을 펴면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겠지, 학생들한테 참 유익하겠지, 그러고 나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범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의무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상품화가 돼가지고 외주화가 됩니다. 결국은 그 외주화에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진짜로 우리가 목표로 하던, 예를 들어서 체력을 길러주고 싶다, 그럼 과연 그게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도 많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능풍부 화요일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새롭게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